여러분 안녕하세요. 언어와 매체 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음운 변동 현상 중에서 탈락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 건데요.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것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교체 현상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요. 여러 가지 현상을 공부했는데 그중 첫 번째로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죠?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어떤 거였나요? 종성에서 발음이 될 수 있는 소리가 가느다란 물방울이라고 해서 요 7가지의 소리만 발음이 될 수 있는 제약이 바로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었죠. 그리고 그런 규칙에 근거해서 실제로 발생한 구체적인 교체 현상은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평파열음화 현상이라고 부른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평파열음화 현상은 요 기역, 디귿, 비읍으로 교체되는 현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근데 여러분들이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는 것이요. 이러한 교체 현상을 부를 때 평파열음화 이렇게 부르는 것이 정확하긴 하지만 그렇게 부르지 않고 그냥 음절의 끝소리 규칙 현상이 발생했다라고 이야기해도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선생님이 정확한 개념의 층위를 설명해 주기 위해서 이야기를 한 것이었고요. 너무 이렇게 부담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우리가 비음화에 대해서 공부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유음화에 대해서도 공부를 했었습니다. 비음화라고 하는 것은 비음, 콧소리, 미음 소리도 있었고요. 니은 소리, 이응 소리가 있었죠. 이러한 소리로 교체되는 것이 비음화였고요. 유음화는 어떤 현상이었어요? 리을 발음으로 변하는 것, 닮아가는 것, 이게 이제 유음화 현상이었습니다. 그래서 비음화나 유음화나 주변의 소리를 닮아가는 현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따로 뭐라고 불렀었냐면 동화 현상이라고 불렀었거든요. 그쵸?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것도 배웠느냐? 국외음화라는 현상도 배웠습니다. 국외음화는 트 발음이 즈츠 발음으로 바뀌는데 그 환경이 이모음과 반모음 이로 시작되는 형식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형태소 앞이라는 그런 환경에서 이렇게 교체가 되는 현상이었죠. 그 다음에 된소리대기 현상에 대해서도 공부를 했었습니다. 여러 가지 환경을 공부했는데 우리가 꼭 암기할 필요는 없다. 왜냐면 모국어 화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자연스럽게 발음하면 된소리로 발음이 되고 안 되고가 간단하게 구분이 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 그드브 뒤에서 된소리로 바뀐다라고 하는 이 환경 정도는 그래도 기억해두면 나쁘진 않다. 왜냐하면 그드브 뒤라고 하는 이 된소리 대기의 환경은 예외가 없이 거의 일괄적으로 발생하는 현상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음운 변동 현상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었는데요. 교체 탈락 첨가 축약이라고 하는 4가지 대표적인 현상 중에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교체 현상에 대해서 공부를 한 겁니다. 그리고 오늘부터는 탈락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건데요. 여러 가지 탈락 현상 중에서 오늘은 자음군 단순화라는 현상과 히읗 탈락이라는 현상을 공부할 것이고요. 그리고 두 가지를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볼 겁니다. 여러분들이 헷갈리는 포인트가 여기에 한 가지가 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좀 오늘 집중적으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자음군 단순화 현상부터 우리가 공부를 해보죠. 먼저 우리가 어떠한 공부를 하든지 간에 개념의 용어부터 우리가 확실하게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음군이라고 하는 이 말 뜻은요. 우리가 전에도 한번 선생님이 이야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자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리를 지어서 있다. 그래서 자음군이라고 하는 것은 무리를 지은 자음들이라는 뜻이 되겠죠. 그래서 대표적인 예시가 어떤 것들이 있나요? 이렇게 같이 쓰인다거나요. 이렇게 같이 쓰인다거나 혹은 이렇게 같이 쓰이거나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가 존재하죠. 이렇게 무리를 지어 있는 것이 자음군이고요. 그리고 자음군이 단순해지는 현상이다. 두 개가 있는 것은 복잡하다. 그리고 발음하기가 어렵다. 발음할 수가 없다. 따라서 한 가지를 사라지게 해가지고 단순하게 만들어버리는 것. 이것이 바로 자음군 단순화 현상입니다. 정리하자면 음절 끝에 위치한 두 개의 자음 중
하나의 소리가 탈락하는 현상을 우리가 자음군 단순화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음군 단순화가 왜 일어나느냐? 그 이유는 음절 끝에서는 우리가 하나의 자음만 발음할 수 있다는 제한 때문이에요. 제약 때문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음절의 끝소리 규칙과도 연결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음절의 끝소리 규칙. 자음군 단순화가 발생하는 것이나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 의해서 평파열음화 현상이 발생하는 것이나 두 개 다 공통적으로 음절의 구조상의 제약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음절 구조상의 제약, 음절의 구성은 초성, 중성, 종성으로 되어 있고 종성에서는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 따라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이응이라고 하는 7개의 소리만 발음이 될 수가 있고 플러스 그중 단 한 개의 소리만 발음이 될 수가 있다. 이것이 바로 음절 구조, 종성 구조에서의 제약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렵게 선생님이 얘기를 했는데요. 그냥 한국 사람이 발음할 때 종성에서는 7개의 소리밖에 발음할 수가 없고 그리고 그 중에서도 단 한 개의 소리만 우리가 최종적으로 발음할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발생한 현상이 자음군 단순하다. 그러니까 연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어떻게 우리가 발음할 수 있을지 여러분들 학습지에다가 한번 직접 한번 발음을 한번 적어보죠. 지금 학습지를 뭐 지금 다운받지 못한 친구들은 그냥 종이에다가 한번 발음을 써보시면 됩니다. 어떻게 우리가 발음을 적을 수 있을까? 먼저 첫 번째 예시는 어떻게 여러분들 적었나요? 이렇게 적었나요? 닭. 그죠? 리을, 기역. 두 개의 발음이 종성에 위치해 있는데 두 개의 소리를 우리가 모두 발음할 수가 없다. 그치? 그죠? 그래서 우리가 두 개 중 하나를 탈락시키는데 리을, 기역 발음 중 뭐가 없어졌나요? 그죠? 리을 소리가 탈락이 됐습니다. 자, 두 번째. 할다. 이건 어떻게 적었어요, 여러분들? 발음 잘 적었나요?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할 그리고 여기는 어떻게 적을까요? 따 이렇게 적으면 되는데 다들 이렇게 잘 적었나요? 자, 어떻게 이렇게 발음이 되는지 한번 그 과정을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먼저 표기된 할, 티읕 받침을 보면요. 종성이 두 개의 소리가 왔습니다. 그죠? 근데 탈락을 시키기 전에 먼저 우리가 무엇을 먼저 거쳐야 되냐면 티읕 발음을요. 디귿 발음으로 바꾸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저번에 공부했던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 의해서요. 음절 끝에서 발음할 수 있는 소리는 7가지고 그중 티읕 발음은 없었죠. 그쵸? 티읕은 우리가 이제 발음할 수 있는 성질의 소리가 아닙니다. 종성에서. 따라서 티읕 대신에 우리가 디귿의 소리로 교체시켜서 발음을 하잖아요. 그쵸? 그래서 여기서도 지금 자음군의 구성이긴 하지만 그 전에, 그러니까 탈락하기 전에 먼저 티읕 받침이 디귿 소리로 바뀐다라고 하는 과정을 거칠 필요가 있어요. 왜냐? 그래야지 뒤의 소리가 된 소리로 발음되는 이 현상을 설명할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뒤에 것이 다로 발음되지 않고 어떻게 발음됐어요? 따로 발음됐잖아요. 이렇게 된 소리로 발음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우리 저번에 된 소리 대기 현상이 일어날 수 있는 환경 공부했었죠. 그중 가장 대표적이고 우리가 기억해두면 좋겠다라고 했던 것이 무엇이었냐면 그, 드, 브라고 하는 소리가 오게 되면 그 뒤에 것은 무조건 된 소리로 발음이 된다라고 하는 일반 규정이었습니다. 그 규정에 의해서 그 약속에 의해서 이 디귿의 영향을 받아서 뒤에 디귿이 된 소리로 교체가 된 것이죠. 그 다음에 이렇게 된 소리로 만들어주는 영향을 행사한 뒤에 자기의 역할을 다 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탈락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러한 형태로 발음이 된다. 이렇게 얘기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 세 번째 예시. 이건 어떻게 적었나요, 여러분들? 저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아이고, 글씨가 이상하네요. 다시.
읽는 이렇게요. 이렇게 했나요, 여러분들? 자, 어떻게 된 겁니까, 이거는? 여기서는 일단 자음군 단순화 현상부터 먼저 발생을 시켜야겠죠. 그죠? 끝에 두 개의 소리가 왔는데 종성에서는 하나밖에 발음할 수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탈락을 시켰는데 뭘 탈락시켰냐면 리을을 탈락시켰습니다. 리을을요. 그래서 이렇게 됐을 텐데 이렇게 되게 되면 어떠한 현상이 발생할 수 있는 환경이 되느냐? 비음화가 발생할 수 있는 환경이 되는 것이죠. 주변의 비음의 영향을 받아서 같은 비음의 방식으로 바뀌는 것, 이게 바로 비음화 현상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소리는 니은의 영향을 받아서 이렇게 소리가 바뀌게 되겠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읽는이 됩니다. 읽는. 됐나요? 자, 그 다음 마지막. 이 친구는 우리가 어떻게 발음할까요? 이거는 우리가 읽고라고 발음을 해야지 맞습니다. 읽고. 앞에 읽는에서는 리을이 탈락했는데요. 여기서는 기억이 탈락하는 사례가 됩니다. 그래서 읽고가 발음된 과정도 한번 순차적으로 보시면 여기는 지우고요. 먼저 첫 번째로 어떠한 현상이 발생한 걸까요? 먼저 된소리 대기가 먼저 발생했다고 봐야겠죠. 그죠? 탈락하기 전에 먼저 영향력을 행사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끝에 있는 음절 끝에 있는 이 기억 글씨가 이상해가지고 좀 다시 쓰겠습니다. 다시. 네. 음절 끝에 있는 이 기억의 영향력에 의해서 뒤에 것이 된소리로 먼저 교체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방금 읽는에서 아니 할다에서 얘기한 것과 마찬가지로요. 먼저 기억 뒤라고 하는 그드브 뒤에서 된소리가 된다라고 하는 이 약속에 의해서 기억 꼬로 먼저 발음이 되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 걸까요? 그 다음에 기억은 본인의 역할을 다 끝냈으니까 이제 종성에서는 두 개의 소리가 살아남으면 안 되잖아요. 최후에는요. 결국 그래서 하나가 탈락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읽고라고 하는 발음으로 마침내 바뀌게 된다. 이렇게 얘기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가지의 예시를 한번 우리가 연습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자음군 단순화는 정리하면 종성에서 두 개의 소리가 올 수가 없다. 그래서 두 개 중 하나가 탈락하는 것인데 자 유의할 점, 자 뒤에서도 다시 한번 설명하겠지만 유의할 점 자음군 단순화는 음절 끝에서의 규정입니다. 음절 끝. 여러분들 표기된 것과 발음된 것을 반드시 구분을 하셔야 되는데 표기에 두 개의 소리가 쓰여져 있는 것과 실제 발음에서 발음되는 것은 분명히 다릅니다. 이거 꼭 기억해 두시고요. 이거는 뒤에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볼 건데 그 전에 이걸 하나 깜빡했네요. 혹시나 여러분들이 이 예시를 가지고 설명하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헷갈리는 것이 이거죠. 뒤에서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설명하겠습니다. 자, 이 예시를 가지고 비교해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위에 닭과 밑에 닭이에요. 차이점이 뭘까요? 위에 거는 그냥 닭이라고 하는 단어 하나로 이루어져 있고 밑에 거는 닭이라고 하는 단어에 뒤에 이라고 하는 조사가 결합했습니다. 근데 두 개의 음운 변동 현상이 발생하는 환경은 분명히 다릅니다. 자, 위에 거는요. 위에 거랑 밑에 거 일단 공통점은요. 표기상 종성의 리을 기억이라고 하는 자음군이 있습니다. 표기로는요. 표기. 하지만 실제 발음으로 옮겨보면 밑에 달기의 경우에는요. 발음을 이렇게 합니다. 왜? 표기상 두 개의 소리가 적혀져 있지만 이 두 개의 소리 중 하나가 뒤에 결합한 조사의 첫 소리에 옮겨갈 수 있는, 즉 연음될 수 있는 환경이라는 뜻이죠. 따라서 기억 소리가 초성 자리로 옮겨가게 되면서 음절 끝에는 더 이상 자음군이 오지 않게 됩니다. 당연히 두 개의 소리가 이제 아니기 때문에 이 음절에서는
이 달이라고 하는 음절에서는 더 이상 자음군 단순화가 일어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에 비해서 위에 닭의 경우에는요, 뒤에 소리가 옮겨가서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따라서 어쩔 수 없이 두 개의 소리 중 하나를 탈락시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렇게 표기된 상태에서 종성에 자음군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자음군 단순화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그것을 실제 발음으로 옮겨갔을 때 자음군이 여전히 있느냐 없느냐 그것이 중요한 거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꼭 구분하실 수 있도록 신경 써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어서 히읗 탈락 현상에 대해서 공부할 건데요. 히읗 탈락은 말 그대로 히읗이 탈락하는 현상인데요. 자, 그 현상을 어떻게 설명했냐면 어간말 히읗이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와 전미사 앞에서 탈락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어간 어미에 대해서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네요. 지금 해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어간 어미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용언의 개념부터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용언이라고 하는 단어의 종류는요. 문장에서 주어가 하는 동작이나 상태를 서술해주는 기능을 하는 그런 단어의 부류를 우리가 용언이라고 불러요. 용언. 그 용언에 속하는 대표적인 품사, 단어가 바로 동사와 형용사죠. 국어에서의 동사와 형용사는 서술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영어와 헷갈리면 안 돼요. 영어에서의 어떤 그 단어의 역할과 국어에서의 단어의 역할은 다릅니다. 국어에서의 동사, 형용사는 용언으로서 주어의 동작과 상태를 서술해주는 그런 기능을 갖고 있는 단어들이에요. 이러한 동사, 형용사 같은 용언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 어간과 어미의 결합을 통해서 구성이 되어야 합니다. 이거는 반드시예요. 반드시. 필수. 동사랑 형용사가 쓰이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간 플러스 어미의 구조를 가져야만 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거냐면 대표적인 동사 먹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 거냐면 먹이라고 하는 실질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어간 거기에다가 다라고 하는 문법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어미가 결합해서 만들어진 형태입니다. 자, 이번엔 형용사의 예시를 들어볼게요. 형용사. 대표적인 거. 자, 상태의 의미를 갖고 있는 예쁘다라고 하는 단어도 마찬가지로 분석해 볼 수가 있습니다. 어간, 예쁘 뒤에 다라고 하는 어미가 결합해서 만들어진 것이죠. 그래서 반드시 이렇게 어간 플러스 어미의 형태가 결합된 상태로 쓰여야 되는데 이 중에서 이 어미라고 하는 부분이요. 어간에 붙어서 다양하게 변화할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먹다는 어떻게 변화할 수 있냐면 다 대신 고가 붙으면 먹고 혹은 먹어, 먹냐, 먹어라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변주가 가능하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형태가 변화하는 것을 우리가 활용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활용. 용언의 활용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가면 어간이라고 하는 것은 이 동사와 형용사의 의미 부분을 담당하는 실질적인 의미를 담당하는 부분 앞쪽에 붙은 부분이고요. 어미라고 하는 것은 그 어간에 붙어가지고요. 여러 가지 형태로 바꾸어주는 여러 가지의 기능을 갖게끔 도와주는 문법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전미사는 이제 이건 나중에 자세하게 이야기를 하겠지만 전미사는 어미와 유사하게 문법적인 의미를 갖고 있지만 조금 성격이 다른 건 뭐냐면 전미사는 완전히 다른 단어, 그러니까 새로운 단어로 만들어주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어떤 걸 예를 들어보냐면 지우다라고 하는 단어를 가지고요. 제가 활용을 시켜볼게요. 자, 어간과 어미부터 우리가 구분을 해야겠죠, 여러분? 어떻게 구분을 해요? 지우라고 하는
어간과 다라고 하는 어미로 우리가 분석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활용을 해보면 지우다, 지우고, 지우네, 지우냐, 지워라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형태로 변주가 가능한 것이죠. 근데 이러한 어미에 의한 형태의 변주는 형태만 바뀔 뿐 지우다라고 하는 단어의 본질에서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같은 단어란 뜻이에요. 그런데 지우라고 하는 이 형태에 개라고 하는 전미사가 결합해버리면요. 뭐가 됩니까? 지우개라고 하는 단어가 돼버리죠. 그쵸? 지우다는 동작이죠. 우리가 움직임을 표현해주는 서술의 의미를 갖고 있는 동사적 단어라면 지우개는 더 이상 동사가 아닙니다. 뭐예요? 어떠한 물건을 가리키는, 지칭하는 단어이기 때문에 명사가 되는 것이죠. 명사. 동사에서 품사가 명사로 바뀌게 됩니다. 즉 접사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단어를 만들어주는 기능을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이해가 가지 않더라도요. 그냥 조금 다음을 기약하고 넘어가셔도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공부하려고 하는 것은 음은 변동 현상이니까요. 뒤에 단어 파트에서 선생님이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지금은 이제 이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이 용어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한 거고요. 구체적인 설명은 이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지우고, 우리 이제 소리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는 거니까요. 자, 다시 소리로 돌아가서 보겠습니다. 자, 히읗 탈락이 일어나는 이유는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유성음 사이에서, 유성음은 다른 말로 우리가 울림소리라고 하는 거예요. 울림소리는 우리가 전에도 공부했듯이 우리의 성대가 진동하는 소리들을 울림소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이 소리를 낼 때 이렇게 성대가 울리거든요. 그래서 울리는 소리들은 우리가 보통 모음, 그리고 우리가 이전에 공부한 비음, 유음 이런 친구들이 해당하거든요. 그런 소리들 사이에 히읗이 껴들어가게 되면요. 히읗의 소리가 약화돼요. 그래서 약한 소리는 어떻게 된다? 탈락하게 된다. 음운 변동 현상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잔인한 어떤 생태계입니다. 약한 소리는 어김없이 쫓겨나게 돼요. 그래서 이 히읗 소리도요, 굉장히 약한 소리의 약한 소리 중 하나이기 때문에 그냥 심심하면 탈락하는 소리입니다. 좀 불쌍하죠? 그래서 예시를 가지고 한번 연습을 해볼게요. 자, 여러분들 발음 한번 적어보세요. 어떻게 적습니까? 저는 이렇게 발음했어요. 조은. 그죠? 옆에 친구는 어떻게 발음했어요? 이거 아니죠? 이렇게 되죠. 다들 이렇게 발음했나요? 그죠? 우리 모국어 화자기 때문에 이 정도는 할 수 있습니다. 그쵸? 자, 현상을 보면 뭐가 탈락했어요? 예, 히읗 소리가 탈락했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이전에 달기라고 하는 사례에서 공부하는 바에 따르면 뒤에 초성에 빈자리가 있으면 연음 현상이 발생한다고 했어요. 그쵸? 근데 연음 현상이 발생해가지고 조흔이라고 우리가 발음을 했나요? 안 했나요? 안 했습니다. 조흔 이렇게 발음 억지로라면 할 수는 있지만 자연스럽게 발음하면 히읗 소리가 굉장히 약해집니다. 그래서 사라지게 된 거예요. 다시 이 히읗 탈락이라고 하는 현상은요. 이거 중요합니다. 자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발음이 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조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탈락하는 현상이에요. 자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탈락한다. 왜? 소리가 약해져서요. 뒤에 거도 보세요. 이러. 이 친구도 분명히 발음을 할 수 있는 환경은 있거든요. 연음될 수 있으니까요. 소리가 탈락하지 않고 살아남을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살아남지 않고 탈락해버렸잖아요. 왜? 소리가 약해졌기 때문에. 그래서 히읗이 탈락해버리고 다시 빈 공간이 되어버리니까
그 자리를 누가 차지하는 겁니까? 남아있던 리을 발음이 올라가게 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여러분들이 앞에 공부했던 자음군 단순화와 많이 헷갈리는 사례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전에도 얘기했듯이 우리가 표기된 상태에서 자음군이 있다고 해가지고 무조건 자음군 단순화라고 이야기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사례에도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표기에는 리을 히읗이라고 하는 자음군이 존재하지만 이것을 우리가 자음군 단순화가 발생했다고 이야기하지 않거든요. 왜냐? 실제 발음으로 옮겨보면 이 히읗은 분명히 초성 자리로 옮겨갈 수 있는 환경이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탈락했기 때문에 이것은 자리가 없어서 탈락한 자음군 단순화가 아니라 히읗 소리 자체가 갖고 있는 특성으로 인해서 발생한 현상이라고 설명을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고로 이러는 자음군 단순화가 아니라 단순 히읗 탈락 현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이것과 관련해가지고 여러 가지 예시를 좀 준비를 해봤어요. 자, 이 예시는 여러분들의 머리를 조금 아프게 할 예시들입니다. 다 이렇게 생각하죠. 아, 이건 도대체 자음군 단순화야, 히읗 탈락이야. 방금 1어에서도 얘기했듯이요. 연습을 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좋아, 쌓이다. 자, 이거는 좀 쉽죠? 이건 어떻게 우리가 써요? 아, 이 정도야 뭐 이제, 그쵸? 이 정도야. 이렇게 발음된다는 거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히읗이 연음되지 않고 탈락해버린다. 근데 이 간단한 사례를 그대로 적용시키면 돼요, 사실. 만화 같은 경우도 똑같은 경우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히읗 소리 연음시키지 않고 우리가 탈락시켜버리죠. 자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탈락시켜버립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대신 누구를 올려요? 니은 받침을 연음시켜서 올려버립니다. 그래서 만화라고 발음을 하잖아요. 그죠? 그 다음 뚫는과 뚫은. 자, 이 두 가지를 이제 여러분들이 비교해낼 수가 있다면, 이거를 구분해낼 수가 있다면 이제 우리는 졸업입니다. 졸업. 비교를 해볼게요. 뚫는 어떻게 발음 적을 수 있을지, 그 다음에 뚫은 어떻게 발음 적을 수 있을지 지금 여러분들이 한번 빨리 적어보세요. 자, 적어보세요. 지금 적어보셨나요? 그럼 뚫는부터 한번 찬찬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표기상 리을 히읗이 자음군이 있어요. 그쵸? 그 다음에 뒤에 자리를 보니까요. 초성에 자리가 있나요? 없나요? 이미 니은이라고 하는 발음이 자리를 떡하니 차지하고 있죠. 그러면 우리가 이 리을 히읗 발음 중 히읗 소리를 초성으로 옮겨서 살릴 수 있는 방법은 없다는 뜻입니다. 살릴 수가 없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결국에 우리가 발음할 때 최후의 선택은 뭐예요? 살릴 수 없다면 어쩔 수 없이 탈락을 시켜야 되는 것이죠. 따라서 먼저 히읗 소리를 탈락시켜서 뚫른이 될 것입니다. 그렇죠? 자음군 단순화에 의해서 음절 구조 제약에 의해서 종성에선 두 개의 소리를 발음할 수가 없으니까요. 그 다음에 어떤 현상이 발생할까요? 앞에 어떠한 발음이 있다? 리을 발음이 있다. 그래서 그 리을의 소리의 영향을 받아서 니은도 닮아가는 현상. 우리가 무슨 현상이었죠? 그렇죠. 유마 현상이었어요. 유마 현상. 그래서 발음이 어떻게 된다? 뚫른이 된다. 됐나요? 그 다음 두 번째 뚜른을 보겠습니다. 자, 뚜른은 어떻게 될까요? 뚫른과 비교해 봤을 때 분명히 요 자음군의 히읗이 살아남을 수 있는 환경이죠. 왜? 뒤에 자리가 남아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분명히 올라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히읗 소리가 살아남는다? 살아남지 못한다? 살아남지 못한다. 왜? 히읗 소리가 유성음 사이에서 약화되기 때문에. 이 리을 발음과 으라고 하는 모음 사이에 샌드위치 되면 히읗 소리가 약해지기 때문에. 따라서 이렇게 다시 빈 공간이 되어버리고 그 빈 공간을 누가 채운다?
리을이 다시 채우게 된다. 그러면 어떻게 발음을 적을 수가 있어요? 뚫은이라고 적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뚫는과 뚫은을 이제 비교를 해야 돼요. 그렇죠? 두 개 다 동일하게 결과적으로는 히읗 소리가 탈락한 사례들입니다. 그런데 그 히읗이 탈락하게 된 이유는 분명히 다른 것이죠. 앞에 것의 뚫는의 경우에는요, 자리가 없기 때문에 음절 구조상의 제약 때문에 히읗이 탈락한 현상입니다. 따라서 뚫는의 경우에는, 이 경우에는요, 이건 우리가 어떠한 현상이라고 설명해야 된다? 자음군 단순하라고 설명을 해야 된다는 뜻이죠. 그에 비해서 뚫은의 경우에는 분명히 자음군 중 히읗이 살아남을 수 있는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즉 종성에 두 개의 소리가 올 필요가 없는 환경이란 뜻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히읗 소리가 탈락했다는 것은 우리가 자음군 단순화라고 설명하면 안 되고, 그 히읗이 갖고 있는 약화된 속성으로 말미암아 발생한 현상이기 때문에 히읗 탈락 현상이다 라고 설명을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같은 결과지만 그 결과를 만들어낸 이유는 다를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이 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면밀히 살펴보시고 분명히 구분하실 수가 있어야 됩니다. 조금 어렵죠? 그래서 여러분들 스스로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고 고민해 보시고 비교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나머지 탈락 현상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고생 많았습니다.